네, 2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은 왜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선포했을까요? 그 근저에는 아마도 명태균의 황금폰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두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인사가 이렇게 뜨뜻미지가 나요? 동시에 양보하려다가 서로 성현이 먼저 양보하시려다가. 오셔서 오랜만에 예. 뵀는데 예. 저기 저 지역구에서 새벽밥 드시고 올라오셨다니까 먼저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자주 나오셨고 송재봉 의원님은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 네, 처음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자주 앞으로 나와주세요. 좀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을 자주 것 같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말 사이에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에 가서 명태균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부인 되시는 네. 이제 이승은 씨 두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국회의원님과 함께 해설하면서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의원님들 저희가 보니까 두 달이 넘었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연말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데 계엄의 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소화도. 잠을 못 자니까 또 소화도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어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네. 조금 네. 윤석열 파면이 최고의 소화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곧 요즘 되지 않겠습니까? 헌재에서? 됩니다. 예. 한 1, 2주 내에는 1, 2주. 예. 이번 주 변론기일 끝나면 끝날까요? 이번 주 변론기를 끝나면 네. 다음 주 초에 한번 그 최종 변론 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보통 국회의원 되면 얼굴 좋아진다는 얘기한다 그러던데 요즘 만나는 분마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아니 하고 국회의원 되면 얼굴 환해질 줄 알았더니 예. 왜 이렇게 상했냐. 더 상했다 그러고 예. 잠을 정말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중간에 꼭 한 번씩 깨서 휴대폰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 새로운 병이 생긴 것 같고 그 지역구에 다녀보면 네. 이 첫 인사가 언제 끝낼겨? 충청도 말로 언제 끝날겨? 언제 끝날게요? 예.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서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예. 미안하고 뭐 네. 그런 마음으로 갖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의원님들 나오셨지만 제가 송구합니다만 광고 하나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공감에서 만든 우유토퍼라는 상품인데요. 우유베개로 유명한 수면공감에서 4년간 개발한 우유토퍼가 수면의 질을 180도 바꿔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놓으시면 오늘도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상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토퍼라고 하는데요. 포근하면서도 폭신한 코튼 쿠션 사이에 탄탄한 지지력을 위한 메모리 폼을 넣어서 3중 구조고 두께가 무려 10c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바닥에 깔면 엉덩이가 베기지 않고 낡은 침대 위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어서 침대 오래된 분들한테 딱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잠자는 습관이 나빠서 밤새 뒤척이는 분들도 꿀잠 주무실 수 있는 토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면공감 공식몰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9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세탁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메모리폼 들어간 토퍼 중에 세탁이 가능한 상품이 거의 없는데요. 우유 토퍼는 세탁도 가능합니다. 통째로 넣고 돌리면 끝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식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 이렇게 적어주시면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관 스트랩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은품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꿈을 꿨는데 계엄군이 쫓아와서 밤새 도망 다녔어요. 네, 등장인물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이 야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돼. 우린 어차피 다 죽었다. 막 이런.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본회의 때 수장된다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에도 보도에 자꾸 수거 대상이 나오니까 의원님 수거 대상 포함됐던데. 꿈에 나옵니다. 꿈에. 예. 야, 저 수거돼 가지고 백령도 가서 이렇게 아니 이제 계엄이 성공했으면 진짜 예.
의원님도 빼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진짜 잠 못 이루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겨레 나온 그 70쪽짜리 노상원 수첩에 보면 명명백백하게 의원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2번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명단대로 실제로 다 지금 보면 그 여의도가 30에서 50명, 언론 쪽이 100에서 200명. 저희들이 다 잡혀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수거 대상이죠. 그러니까요. 생각만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예,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 이 비상계엄을 도대체 윤석열은 왜 한 걸까에 예. 대해서 하나하나 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지난 토요일에 만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사실 그동안 그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없었다고 예. 해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은 주로 전화로만 인터뷰를 예. 하고 카메라 앞에 직접 서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사실상 남상권 변호사지만 내용은 명태균 비의 예. 명태균의 이슈를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님께서는 이미 남상권 변호사를 한 차례 만나고 오셨죠? 예, 만났죠. 언제 만나셨습니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예, 예. 그쪽에서 좀 요청이 있어서 남상권 변호사 쪽에서 만나고 싶다. 처음에는 명태균 쪽에서 예. 남상권 변호사를 만나라. 어. 그러면 내 이야기와 같다. 어, 그리고 예. 더 많은 내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같이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갔었고요. 예. 뭐 가서 만났더니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이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첫 마디가 우리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로 신고자로 선정한 1호 3호 강혜경 그다음 김태열 네. 두 분을 취소하고 뭐 고발까지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민주당이 고발해라. 네네. 두 사람을.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은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사기 횡령 혐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쪽에서 했었고 예. 또 하나는 특검을 꼭 해야 된다. 명태균 특검. 예, 명태균 특검이 꼭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해야 된다. 이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바고 네. 뭐 적극적으로 함께 동의했었지만 첫 번째 제안은 우리 당이 공익 제보자로 선정한 분을 취소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고 네. 그 이상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를 더 진전시키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남상권 변호사의 얘기를 좀 끊어서 말씀 좀 들어보고 그리고 해석을 좀 해보고 이렇게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여간 저희가 발로 뛰는 취재 편의점 저희가 창원까지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화요일이네요. 2월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기자들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예. 그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고 나온 논평인데 예.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네. 다름이 아닌 윤석열 부부에 관해서 공정 개입이 있었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정 개입한 흔적을 찾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하고 대한 녹취록이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모 씨가 그 내용을 갖다가 아마 녹취 다시 또 해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 녹음 파일이든 사실 이제 핸드폰이죠. 황금폰이라고 소위 황금폰이라고 네, 네. 하는 그 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거나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만 가지고 있거나 네. 그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들이 획득하거나 이미 제출받는 행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마침 좋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김영선으로부터 세비 2분의 1을 받은 것이다. 네. 라는
누군가의 제보가 이제 음. 뒤따르게 되죠. 네. 그 사실 핵심은 윤석열 측이 황금폰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예. 아니면은 자기들이 입수를 해서 예. 세상에 그러니까 핵심은 이 황금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 남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그 헌재가 들을 때 우리 김봉식 서울청장이 네. 계엄 선포 전에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만나가지고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거 보고 딱 드는 느낌이 개인 가정사 하면 김건희밖에 없잖아요. 예. 김건희가 생각이 났는데 예. 또 그때 그 국정원장이 중인으로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2번이나 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이 많이 되는구나. 예. 이제 김건희가 드디어 이름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름을 지우려면 황금폰을 빨리 해소해야 되죠. 없애버리거나. 예.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 그 개인 가정사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조태용 조태용. 국정원장이 느닷없는 질문에 이제 일격을 맞은 것 같은데. 맞았는데. 예. 그 놀란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떻게 알았지? 계엄- 아니 문자 받은 거? 계엄 예. 전날 김건희한테 예. 문자를 두 건이나 두 번이나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 회신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지금까지는 내란 관련해서는 김건희 이름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드디어 몰랐다. 나왔는 수면 위에 올랐는데 이 인터뷰를 보니까 아 조금씩 이제 이거 수거해야 할 이유가 네.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난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처음에 남상권 변호사 만나러 가셨을 네. 때 그 명태균 측에 먼저 요청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된 USB 예,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3자 간의 어떤 육성 녹음 파일이 상당히 있다. 네. 이거를 민주당에게 주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뭐 무엇이 있다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검찰에 가 있는 것 이외에 그 새롭고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속 적부심 당일날까지도 검찰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해서 이 황금폰에 진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이걸 캐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구속 적부심 직전까지 물었다는 건 사실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대답이 나오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만큼 이 검찰 쪽에서는 이 황금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온통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다른 것은 뭐 거의 중요하게 보지 않고 이 황금폰이 어디 있느냐만 집요하게 캐묻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이게 중요한 증거다. 그리고 또 그 이유를 보면 계엄 직전에 그 김건희 여사 쪽과 대통령 쪽에도 음성 녹취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계엄을 그 시기에 12월 3일 날 결행하게 만든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따져 보면 그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되는 게 11월 15일이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어간에 이 황금폰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고 그렇죠. 내놓니 안 내놓니 마창대교에 버렸니 예. 안 버렸니 뭐 어디에 있니 네. 뭐 결국에는 이제 그게 저 누구죠 명태균 씨의 매제인가 갖고 있었던 처남. 거. 예. 처남이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헬스클럽 거기에 넣어놨다는 거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에. 실제로 윤석열 공소장에도 보면 네. 11월 24일 날 명태균 사건을 언급합니다. 네. 이게 나란히 하면서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12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이거 민주당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 하니까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검찰도 회수하려고 하고 윤석열도 그걸 계속 회수하려고 하는 거 보면 이것이 정말 그 비상계엄의 12.3 내란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수밖에 네.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중간 단계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네. 그 앞에서
우리 이성윤 의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11월 9일에도 그 노상원 뭐 그 수첩에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시국상황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진 핵심적인 것은 김건희를 향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곧 이어서 김건희 특별법, 예. 이 특검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고 예. 이런 게 다 연동돼서 결국은 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냐라는 네. 게 아직 이제 지켜야 될 밝혀지지,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를 그렇죠. 지키려고 예.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하고 난리를 쳤을까. 네. 특히나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의 개인의 어떤 그 뭡니까 댓글 사건이 예. 당내 게시판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간 이런 예. 시국에 터진 거다. 중요한 것은 검찰인데요. 예. 이 검찰에서 검사가 수사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이제 예.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들어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 창원지검 검사가 네. 그 휴대폰 차라리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라. 네. 예,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겠다. 네, 거기- 그런 얘기를 그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했죠. 예. 저하고 예. 그 다른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예. 제가 있었고 영상 녹화실에서 예. 합니다. 제일 그 처음에 영상 녹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2024년 11월 8일 날 네. 맹태균이가 1차 조사를 받게 돼요. 예. 12월 8일? 아니, 11월 8일 날. 11월 8일. 예. 예. 첫 조사 때인데 제가 들어가면서 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음. 자, 우리 조사는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받겠다. 영상 녹화하겠다. 그다음에 4시에 예. 4시까지 예. 조사를 받겠다. 왜냐하면 너무 몸이 안 좋다. 예. 그때도 안 좋았거든요. 예. 예. 세 번째, 오늘 조사 받으면 예.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건데 예. 바로 우리한테 복사를 해달라. 이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예. 조사에 이제 들어가죠. 그 요구는 다 받아들여지신 거고. 다 안 받아들이죠. 피의자 신문조서를 안 내놓지를 않아요. 어. 정보 공개 청구해라는데 그건 네. 정보 공개 요새 안 청구는 줘. 요새 안 줘요? 이제는 저 어. 그 기록이-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기록이 나은 있고. 거죠. 기록으로 나은 건데 안 주는 이유는 안 주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제 목적으로 안 주는 예.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 예. 이를테면 검사가 음.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휴대폰을 돌려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조서에는 작성이 안 됐으니까 예. 그건 조서 작성이 끝나고 나서 예.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요. 말미에. 아, 말미에 예. 그 전자레인지 부분이 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들은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볼 수 있겠죠. 네. 들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세상에 또 드러나면 예. 우리가 유출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지 아, 않겠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예, 유출했다. 예.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나라고 예. 싶은데 예. 자기들 자신이 있으면 예. 법정에서 틀면 되겠죠.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틀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왜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황금폰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규명보다는 다른데 좀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당시에는 검찰이 뭐 부인하고 그랬지만 오늘까지 태도를 보면 제대로 이거 뭐 황금폰을 포렌식 해놓고 제대로 수사했다든가 또는 김건희를 소환했다든가 이런 소식이 안 들려오잖아요. 큰 줄기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태균 사건 때문에 대검 항의방문을 2번을 갔습니다. 예. 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수사 제대로 해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갔을 때는 왜 USB 어떻게 전자레인지 돌린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 제대로 수사해라 했더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법정에서 영상 녹화가 공개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만 양쪽이 이제 서로 자신 있어네요. 네. 예, 저는 검찰이 뭐든 이 수사 행태를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사라는 게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면 되는 끝인데 네. 이런 의도가 있는 수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반론권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에서는 이게 뭐 진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 왜 안 했냐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저희가 요새 소송을 많이 당해가지고 반론권을 좀 보장해 드리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검찰도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하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저희 환영입니다. 의원들이 예. 대검에 물어봤더니 대검에서도 그런 전자레인지는 얘기 안 했는데 예. 영상 녹화가 되어 있으니 예. 법정에서 틀 거다. 아, 그러면 그때 보면 예. 진위가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럼 양쪽 누가 한 군데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양쪽의 학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죠. 네. 아니면 영상 녹화 전에 예.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상 녹화 전에 네. 첫째는 영상 녹화를 요구했고 그렇죠. 두 번째 4시까지만 4시까지 해달라. 하겠다. 세 번째는 피신을 복사해달라 했다는 복사해달라.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예. 영상 녹화 과정에서 할 수 있고 예. 이제 재판에서 드러나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어서 저희가 하나 더 굉장히 준비된 내용이 많은데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두 분을 모셔서 그러시죠. 예, 네.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준비된 것 중에 4번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성 녹음 담긴 그 황금폰 본인들도 갖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민주당 관련해서 송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그 공익 제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새로운 증거가 있고 막 새로운 그 사실들이 있고 네, 이래야만이 공익 제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익 제보자로서의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예. 자기가 내가 공익 제보자인데 사실은 예, 악인이 공익 제보자가 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악인이 아닌데요. 예. 응. 명태균은 악인이 아니다. 악인이 아니죠. 예, 공익 제보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얻기에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죠. 예. 파면되게 생겼어요. 파면되게 생겼는데 파면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혹시 어떤 입장이에요? 입장이 동일합니다. 파면되어야 한다. 네, 파면돼야 되고 예. 끝내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온갖 거짓말을 보면 네. 그 대선 출마 준비할 때는 안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 인생이 예.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입벌구인 네. 것 같아요. 윤석열이. 예. 예. 그 비겁하고 음. 모든 책임을 음. 타인에게 다 떠넘기고 부하 직원들한테 부하에게 떠넘기고 막 하잖아요. 네. 원래 본성이 음. 이 그런 작자인 듯합니다. 그 증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USB. USB 자체는 우리가 그 하나 가지고 있죠. 예. 예, 가지고 있어요. 복사본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복사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 황금폰 세대하고 USB 네. 한 대. 한 그래서 대. 모두 4개의 전자기기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휴대폰 세대도 복사본이 있고. 휴대폰 세대는 복사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 USB가 한 개 제출됐는데 네. 그게 복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라고 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하나는 원본은 창원지검에 있을 것이고. 창원지검에 이제 제출했으니까 예, 그 원본은 있고. 그리 간 거고요. 예. 그러면 남 변호사님도 갖고 계시겠네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 뭐 USB는 당연히 복사본을 만들고 건넸을 거고 저는 황금폰도 그 미리 업체에 가서 한번 자체 포렌식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말도 사실은 신뢰하기 어렵다. 네. 저는 그것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전자기기 4대에 대해서 다 그렇죠. 복사본을 갖고 있다.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저렇게 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야기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저 폰은 되돌려받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봤죠. 잘 돌려봤는데 예. 바로 돌려주지 않을 아, 거다. 환불을 예, 늦게 할 거다. 예. 그래서 그리고 돌려줘도 그 다시 포렌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다시 뭐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 쓰기는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만났을 때도 길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의원님? 이게 그 검찰이 경찰과 함께 그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앞서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요즘에는 민간 포렌식 업체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금방 해냅니다. 예, 예, 오래 안 걸리고 예, 바로 할 수 잘합니다. 있다. 예, 예. 그래서 폰을 돌려주는 걸 굉장히 늦게 예. 예,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필요할 때는 못 쓴다 그건 설령이 기소가 된 이후에 수사가 끝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USB 안에 또는 황금폰 안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3자가 무슨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알아야죠. 예. 근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그 냄새만 피우고 있으니까 저 인터뷰 내내 아마 남상근 변호사님한테 제가 답답하다는 네. 얘기를 한 수차례 합니다. 아, 그냥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런데 이제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예. 했어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입장을 예. 내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 명태균 씨는 공익 제보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 어제도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저런 발표를 했는데 일단 공익 제보자를 뭐 그 강혜경, 김태열 상관없이 본인이 공익 제보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고, 근데 공익 제보를 되려면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이분이 공익 제보자가 될 만한지에 대한 판단할 근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미리 믿고서 공익 제보자 먼저 지정할 수는 없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 공익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이것이 정말 이 사건의 실제 진실을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USB를 내놓고 그렇죠. 황금폰도 네. 내놓고 네. 그리고 그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그렇죠.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익제보자 지위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네. 일단 공익제보자로 자기를 지정을 해라. 단 네. 조건은 강혜경, 김태열 두 사람에 대해서 취소하고.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는 후퇴한 것 같아요. 아, 그 그 입장은. 입장에 아마 후퇴한 것 같고. 예. 그런데 내가 굉장한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인 무슨 그 영상 녹음 예. 증거가 있다. 예, 예. 육성 녹음 증거가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흘리고는 있지만 네. 증거를 안 내놓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먼저 공익제보자로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일단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제가 그 지난 토요일에 가서 예. 창원에 가서 만난 남상권 변호사와 그 명태균 씨 부인 되시는 이승은 씨를 만났을 때 그 황금폰이나 USB 얘기가 나오면은 갖고 계시죠? 그럼 그냥 웃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다, 네. 있는 걸로 보이고 예. 그 내용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본인들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네. 걸로 보여요. 딱 예. 취재 편의점에 딱 제공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도 아, 드렸습니다. 남 공개하면 변호사님 좋은데요. 예, 취재 편의점에 했더니 지금 공개를 할 언론사는 정했다는 것 같아요. 예, 예. 언론사는 정했다는 것 같고 그 언론사가 어딘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저하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언론사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그 얘기는 확실히 취재 편의점 아닌 것으로. 예, 그런데 언론사는 정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예. 복합 고민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이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목과 관련해서도 남상권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게 네.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건포에 딴 데 그 있겠죠. 15만 건이나 되는 걸 뭐 분류해가지고 네. 창원지검에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이달 안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정도의 내용이 공개될 걸로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선택적으로 예. 공개할지 예, 시간 순서대로 공개할지 예. 그건 이제 검찰의 예. 이 선택이겠죠. 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한건폰 자체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음, 또 다른 게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맹태균 씨가 사용한 핸드폰은 예. 그게 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검찰도 그렇게 특징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전부 이제 제출되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나중에 한부받아야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네. 또 수사 보고서 형식으로 놓으면 예, 저희들이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입수를 해야 되죠. 예. 환부를 받아서 대조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USB하고 그렇죠. 황금폰 없다 그러는데 자꾸 웃으시는 걸 보니까 갖고 계셔요. 우리가 딱 갖고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 발표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빼고 발표해? 그러면 우리가 바로 크로스 체크 들어가겠어라는 걸로 들립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량이 나왔는데요. 네. 검찰에서는 마무리 수사 결과는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까지 70년간 항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검찰 70년 역사 예, 가운데 마무리 수사 발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중간 수사 발표고요. 예. 저는 그 검찰에서 관례적으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후로는 수사를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담길까 제가 추론을 해보면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금폰 부분, USB 부분을 무혐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후자로 봐요. 계속 수사. 왜냐하면 네. 검찰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수사 상황을 보면 그 경험으로 봐보면 아마 검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그 한금폰 부분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분도 계속 수사하겠다. 지금 나온 것만 종결하고 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 USB 또 한금폰을 굉장히 의식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기소되어 있는 내용은 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고 그 김영선 의원의 어떤 그 선거 회계 부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만 딱 발표를 하고 예. 정말 중요한 황금폰이라든가 USB 그다음에 중요한 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단 한 안 됐습니다. 차례도 그렇죠.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수사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검찰이 면피형으로 아마 계속 수사하겠다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계속 수사만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않겠다는 지금. 뜻이죠. 수사 안 그러면은 할-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결국 예. 예. 그러니까 그 소환까지를 열어놓고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정도 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저도 들고요. 오늘 아침 언론은 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이 명태균 씨가 원하는 중간 수사 결과에 어떤 게 담겨야 이분이 좀 그래도 내 만족할까? 이분은 보니까 그 일단은 구속 상태를 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이 순간이잖아요. 네, 빨리 하루라도 네.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본인의 이 혐의를 번 데 있어서 그 강혜경, 김태열 이 두 분을 기소하냐 안 하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역으로 중요하게 네. 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두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홍준표, 오세훈 이 배신자들 예, 예.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사실 검찰은 이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 그 10월 13일인가요? 예. 그 명태균 씨가 그 포렌식 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거기서도 상당한 정보가 나고 CCTV에서 본인이 사진 촬영하는 것까지 다 다 나오죠. 그 확인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미 항공폰을 확보해서 또 PC에서 모든 정황적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김건희까지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지금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아마 그 종결한다라지는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그렇죠. 저도 계속 한다는 뉘앙스는 필치일 가능성이 높다. 네. 예. 그런데 정작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의 검찰의 지금 태도. 그래서 뭐 저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이건 검찰에 맡겨서는 절대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그런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중간 수사 발표할 때 기자들이 엄청나게 갈 텐데 예. 가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질문에 가고 김건희 씨 왜 소환 조사 안 하냐. 뭐 이게 아마 아주 폭포수처럼 질문이 쏟아질 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조만간 부를 거다. 그 조만간이 도대체 조만간의 어휘를 바꿔야 돼요. 지금 2달 넘게 지금 안 부르고 있는데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은 예. 2023년 12월입니다. 2023년 12월. 야, 그래가지고 그 2024년 4월달에 강혜경 씨를 4번이나 조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명태균 사건이 터지니까 9월달에 네. 그때부터 부랴부랴 좀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1년 한 4개월 됐나요? 네.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 신뢰는 이미 잃었다. 제가 보려면 검찰도 수사 결과 발표에 아마 계속 지난번에 그 김석우 차관도 네. 김건희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래놓고 오늘 발표잖아요. 저 같으면 소환 조사해라라고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게 공정하게 보여지는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거든요. 그걸 불러서 조사하지도 않고 결과를 발표한다. 자, 답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검찰 입장에서 지금 뭐 탄핵 심판 받고 있는 와중에 예.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 볼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보는 건가요? 검찰이 이제 속성이긴 한데요. 네. 검찰이 자기들이 이제 해왔던 있잖아요. 관행. 예,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파면 옛날에는 결정 나면 어떻게 예, 됩니까? 완벽하게 윤석열이 편을 섰다가 네. 윤석열이 지금 탄핵이 되니까 네. 여기도 편들기 어렵고 저기도 편들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럴 때는 좌우를 보지 않고 앞으로 보고 간다잖아요. 그 이제 수사팀에 네.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원지검. 예. 네. 그 한때는 그 중앙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여러 명 가서 맞아요. 수사를 했었는데 특히 여론조사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복귀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하던 담당 검사들 일부는 인사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있냐는 의심을 계속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예당초 이게는 창원지검 차원에서 할 수사가 아니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사입니다. 네. 그래서 대검이나 대검의 특임검사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지검이나 서울에서 수사를 했었으면 그냥 대부분 다 관련자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창원지검에서 수사팀을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창원지검 몇 개 놓고 수사 인력 좀 저희들 정치권에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 19일 날 국회 법사위 출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명태균 특검보다 19일 날 있을 국회 그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예.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아서 네. 갈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 오른쪽 자기 이야기로는 오른쪽 다리도 이제 틀어졌답니다. 틀어지고 안에 내부에 뭐 터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도소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생활은 내가 여전히 예. 일반적으로 뭐 생활하고 있죠. 독방에서. 독방에. 예. 그러면 19일 날 출석을 안 하면 예. 뭐 창원으로 내려오면 현장 조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화상. 예, 예. 이렇게 김계환 사령관 했던 것처럼. 예, 그렇죠. 김기한 네네. 사령관 했던 예, 것처럼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아. 제의도 받았는데 네. 그것도 하지 않겠다. 화상으로도 하지 예, 않겠다. 화상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뭐냐면 음. 자기가 모든 것을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앞에 아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객에 맞는 음. 예의를 대해달라. 아까 예, 공익 제보자. 도둑 예. 공익 제보자 예, 관련해서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송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김태열 두 사람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지위를 취소하고 본인을 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기 횡령 혐의가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를 검찰이 안 했는데 기소하지 않은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강혜경 씨 기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등등등등 했을 때 본인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19일 국회 법사위는 어떻게 명태균 씨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19일 그 명태균 씨가 출석을 안 하면 네. 일단은 그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법사위가 안 열릴 수도 있습니까? 이게 검토를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증인은 명태균 씨니까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뭐 구치소 저희가 창원으로 예. 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뭡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멀어요. 격에 맞는 대우를 네.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예. 글쎄요, 저도 한번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가서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격에 맞는 대우라는 걸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글쎄 공익제보자로 그러게요. 받아줄 의사가 있다는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기대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나서 예. 판단하겠다라는 의중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어차피 병보석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는 건 그 병보석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까지 그래서 갔다 올 수 있는데 무슨 병보석이냐? 설령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절대 안 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회에서 법사위가 현장 방문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그래도 응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사 표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오면 사실 그 엄청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기자들 사이에 별명이 어나더 59분이거든요. 남상권 변호사조차도 본인이 이제 물어볼 질문들을 적어간대요. 예. 근데 질문을 거의 못 하고 온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그 국회 예. 법사위에 출석해서 하게 되면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동접자가 나올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화려한 언술로 아주 비유가 적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든 격이다. 이제 예. 이런 너무 적확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비유를 막 하기 때문에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특검 통과를 앞두고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본인이 설령 공익 제보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한다고 할 때도 네. 지금이 가장 적합한 타임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또 명태균 씨에 대한 그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잘 좀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스스로 잘 판단해서 네. 타이밍을 정해야 된다. 네. 예.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 거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48분짜리 녹음 파일이 있다. 예.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 이런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라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랑 대판 싸웠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주고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겠다. 네, 다 이런 했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게 있어요. 48분간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네. 2024년이죠. 공천 관련해가지고. 네. 주고받았다. 대화를 어. 주고받았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김건희 씨하고 대판 싸웠다. 대판 싸웠다. 네. 영부인하고 막 싸우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뭘로 싸웠답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싸웠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이 조금 많이 이제 좀 저기 뭐야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살려서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 총선에 갑자기 그 본인은 이제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는 창원 의창인데 이제 김해갑으로 그렇죠. 예, 이동하라고 요구를 받는데 왜 김해갑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꼭 보내야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이미 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김상민 전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 씨하고 같이 근무연이 있고 조국 수사를 같이 했던 팀이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영선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왜 빠져야 되냐? 빠지게 된다면 경선이 아니라 단수를 해야 된다. 단수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김건희 측은 경선은 기본이다. 경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아무 상관이 없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민간인 두 사람이 공당의 공천을 가지고 둘이 48분간 대판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막 전화해서 공천 문제 관련해서 거의 가야 돼요. 단수 안 되고 경선해야 된다니까 막 이러고 이제 헬스가 아니겠습니까? 가히 좀 그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이런 장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재범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게 공당의 그 공천을 왜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럴 거 싸우냐.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힘의 그 공천이 얼마나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역으로 또 이렇게 증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은 우리가 볼 때 아주 그 떠오르는 명장면이 있잖아요. 수조에서 수조에서 물 떠먹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고 막 강변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아마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뭐지 의원 평가에서도 꼴찌했다고 그렇죠. 소문도 나 있었고, 근데 이런 분을 그 지역구로 옮겨서 김해로 옮겨서 전략 공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명태균이 얼마나 그 국정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결정권의 영역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이 공천 개입의 핵심적인 어떤 증거의 하나로 네. 이걸 드러난다면 굉장히 핵심 증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김건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또 증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 밝혀진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좀 그 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예, 공당의 공천에 개입을 하고 국정에 뭐 감내라 배나라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USB나 황금폰에 상당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무렵에 네. 김건희하고 네. 48분 동안 말싸움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도 그렇죠. 못할 텐데요. 예? 대통령도 못. 김건희하고 말싸움 48분간 할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윤석열도 못했을 것 같은데. 겸손포 이제 그랬잖아요. 부인도 모르겠다고. 우리 마누라도 모른다. 아니 와이프도 크게 화낼 모르겠다. 거야. 네, 몹시 화낼 거야 그랬잖아요. 엄청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 48분 동안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명태균밖에 없다. 명태균밖에 없을 것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다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일 것 같은데. 예, 별의별 내용이 아마
이 더 많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점점 더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본인이 어떤 공익 제보자의 위치를 원한다고 하면 예. 이거는 빨리 이제 제출을 해서 그렇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로 가는 것이 공익에 그렇죠. 봉사하는 일이다라는 예, 말씀. 검찰이 먼저 공개하면 네. 사실 명태균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손해거든요. 아 검찰이 먼저 공개해 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검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검찰이. 네, 그렇죠. 검찰은 다 가지고, 가지고 있죠. 근데 네. 검찰은 핑계댈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공소 사실과 관계된 부분만 수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공소 사실과 예. 그밖에 나머지는 예. 다. 다만 이제 공천과 관련된 공천과 것이니까 관련이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있죠. 그렇죠. 예. 공정 개입 의혹이 예. 포함이 되니까. 예. 예. 사실 이 부분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평소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우리는 식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예. 썼다는 거. 저는 근데 식구라는 표현은 주로 조폭들이 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가정사를 얘기를 예. 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김봉식 차장에게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김건희 씨 가정사에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상권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의 김건희 씨로부터 우리 식구 이래 했대요. 김건희 씨가 예, 명태균 씨한테 예, 우리 식구다. 그러니까 그 가정사도 좀 많이 알고 있었대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 성격들, 예. 성향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뭐 최은순 엄마, 뭐 오빠 김진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예. 뭐 어떻답니까? 근데 왜냐하면 장모인데 예. 사위가 구속됐는데 스크린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건 참 온당한 처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씨 면회를 가는가 모르겠네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안 간다고 하는가요? 예, 그것도 부부로서 예, 아내로서 예.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이때는 당당하게 가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할 때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 예. 그 김건희 씨네 식구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류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용해서 음. 장치를 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라는 거에는 예, 그런 것도 또 포함되겠죠. 예. 그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빠져나갈 구멍과 그 다음에 이제 다 말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막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머리를 쓰면서 기자한테 다 털어놓지 않으리 예, 막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했다. 누가? 김건희가. 계엄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저쪽이 알고 대응하면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하게 될지 일종의 이제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는 뭐 황금폰이 있다, 그 다음에 USB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뭐랄까 김건희 측에서 본인을 좀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것은 허망한 꿈이었다. 그러니까 일체 도와주거나 뭐 손을 잡거나 이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게 그 거래라는 것은 뭐 형사 재판,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렸을까? 저희가 이제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나왔고 11월 7일경에 윤석열이 그 정부 바뀐 후에는 별로 대화를 안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근데 그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고, 네. 11월 24일 날 공소장 보면 만나가지고 명태균 이 게이트를 얘기했고, 또 12월 2일 날 이 민주당과 검찰에 민주당과 이 언론에 휴대폰을 제공하겠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윤석열 측에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데 뭔가
액션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인을 계속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는 일정 정도는 윤석열 측하고 딜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죠? 일정 정도는 이거를 저한테 표현하기로 경상도 말로 확 터잡부이소 뭐 이런 다 터트려 버린다. 예. 이제 양가적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글쎄. 명태균 씨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황금이라고 네. 그 딸 아이에 그쵸.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또 애정을 계속 표해줬고 맞습니다. 김건희가 예, 예. 그리고 뭐 사진도 보내주고 또 그 외에 영상 통화도 김건희 하고. 또 오빠에 대해서도 막 험한 말을 네. 하고 지가 뭘 안다고 네, 뭐 네. 무식하면 네. 뭐 가만히 하나 네, 있지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가족사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만남의 관계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본인의 마지막 구명수단으로 좀 뭔가 떼쓰듯이 봐, 내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 빨리 꺼내줘. 이렇게 아마 마지막으로 요구를 한 거 아닐까 싶은데 그게 계엄령으로 돌아버린 그러네.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완전히 나타난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나를 꺼내줄 줄 알았더니 계엄을 예. 선포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계엄이 됐으면 명태균은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제가 창원 교도소에 연락을 합니다. 명태균 신병의 안전을 위해서. 예, 걱정되잖아요. 예. 바로 걱정됐거든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창원교도소가. 창원 교도소가. 그래서 정유미 검사장에게 네. 제가 말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네. 명태균 신분 어디에 있느냐 확인해 달라. 네. 하고 확인을 받아요. 네. 네. 안전한지. 안전한지요. 예. 왜냐면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가지고 예. 죽는 거예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네. 성공했다면 죽는 겁니다. 명태균부터 죽였을 것이다. 명태균도 죽고 예. 저도 아마 끌려갔을걸요. 그랬겠죠. 변호인이니. 네. 변호인도 뭐 민주당이 조직이다 막 예. 하고 이래서 하니까 음. 쫄아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명태균의 신병이 누가 알려줬답니까? 명태균 씨한테 계엄 선포했다고. 그거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음. 우리가 하고 나서 매일 예. 직견을 갔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를 꺼내줘야 이게 맞는 건데 네. 꺼내주지 않고 계엄을 해버려.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우리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감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아마 삐원먹고 다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많이 잡혀갔어야 되지 않을까. 수거해다가 수고에다가 백령도로 연평도에도 데리고 와가지고 백령도 연평도 수장시키고 북한을 소형으로 만든다는 것이 백령도 계획이잖아요. 예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예. 48분간 싸운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네. 오세훈, 홍준표 이 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껍질을 벗기겠다, 예, 용서하지 않으리 이제 이런 입장이 상당히 강력한데 관련해서 남상권 변호사가 홍준표 시장의 2014년 경남도지사 출마 당시에 20억 이상의 그 선거 비용을 썼다. 그리고 당시에 차용증과 녹음 내용도 가지고 있다. 예. 이제 이 얘기를 지난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황금폰에 내 목소리를 있으면 다 깔아.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다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네. 실제로 차용증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남상권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단독 공개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 예.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 선거 비용 관련해서 20억 그 차용증과 예. 관련된 의혹이 있다. 2014년 맞죠? 네네. 2014년 도지사 법정 선거 비용이 예. 아마 20억 이하일 거예요. 예. 상한선이. 예, 상한선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14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20억 이상이면. 왜? 20억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그 차용증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한 장은 있습니다. 네. 그 20억 중에 한 장이겠죠. 그러니까 20억을 한 사람으로부터 빌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예. 근데 많은 사람으로서 빌려가지고 예. 이제 사용하고 예. 그걸 그 반환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 법정 선거 네. 비용보다도 예.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상 예. 선거 비용은 법정 비용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당시 홍준표 후보가 사용한 금액은 예. 법정 선거 비용보다 훌쩍 넘어선 금액을 썼다. 예. 그런 취지로 예.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전체 얼마를 쓴? 그러니까 20억 이상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보자. 예, 제보자가 예. 차용증을 예.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결론적으로 누군지, 네. 누가 될 것인지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그 감옥은 제일 먼저 갈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좀 이따 좀 들어보고요. 실제로 2014년 그 선거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 평균 상한액이 있으니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14억 6천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용보다 훨씬 초과되는 금액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 예. 물론 이제 이미 그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는 어려우나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차용증을 저희들한테 처음 공개를 했는데요. 개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 홍준표 시장의 운전면허증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네, 홍준표 시장의 운전면허증이 저 차용증 뒤에 딸림으로 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개인 정보가 많아서 다 지워버리긴 했지만 보면은 금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최땡땡 씨에게 이제 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증거는 상당히 있다.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선거 비용 지금은 이제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014년 선거라서. 그렇죠. 이제 시효는 좀 지났다고 본다 하더라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간 부도덕성 또는 이런 측면이 또 발견이 됐고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고 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의 대상이 될 거예요. 다만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이시니까 보니까 되게 신뢰가 가고 또 이런 직접적인 근거를 보니까 야 정치자금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야 저 얼마나 이 끝이 어딜까 명태균 끝이 명태균 어딜까 게이트의 끝이 어딜까. 네. 이게 참 상상 끝이 가늠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왜 정치 자금 얘기 나올 때마다 공정 가격인가 봐요. 20억이. 그렇죠. 예. 추경원 내대표 네, 거기도 20억. 받았죠. 예. 또 그 외에 어떤 그 또 한 분 왜 그 군수인데도 20억 네. 얘기가 나왔었고 예, 예. 여기도 20억. 20억. 예. 예. 이건 국민의힘에서 어떤 공정 가상의 기본 공정가다. 이 정도는 써야 예. 되나 보다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렇게 좀 반복해 나오고 있고 예. 그 남성훈 변호사 제가 만났을 때도 이야기가 법률적으로 직접은 어려워도 정치적 타격은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증거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내용인 것 같고 사실 뭐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건 그 본격적으로 아마 그 이 명태균 게이트가 더 밝혀지고 증거가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갈 경우는 홍준표 현 지사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두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5분이 지났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만 한 곡지만 더 들어보고 저희가 다음 시간을 약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서도 이제 누가 감옥 갈 거냐 홍준표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포악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거 봐라. 예. 그 정적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않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대선 과정에서 최대 정적이었던 홍준표를 대구시장에 공천을 줬을까? 2년도 없는데 그 과정에
명태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명태균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겠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포인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남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사건이 그 전부 세간에 다 알려지면 예. 그 감옥에 정작 가야 할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명 사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감옥 갈 사람은 홍준표다. 예. 감옥 갈 사람은 네. 홍준표다. 예. 제일 먼저 감옥 갈 사람은 홍준표다. 예.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홍준표 씨가 지금 계속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사실과 다른 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거의 사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선 갱선 후보자로 예. 홍준표 씨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결국은 박빙 상태로 예. 격돌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씨가 홍준표 씨를 물리치고 예. 대선 갱선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맹태균 씨가 얼마 전에 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네. 누구 때문에 누구 덕택에 당선된지도 모르는 예. 검수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자들이다. 뭐 예. 이렇게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윤석열은 그 성격상, 포악한 성격상 자기의 정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당 내에서의 최대의 정적은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시에. 예, 당시에. 예. 홍준표 시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구시장에 공천을 받네요. 봤죠. 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맹태균 씨가. 예. 네. 참 끝없이 나오네요. 화수문입니다. 예. 그래서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했네요. 예. 20억 이외에 예. 실질적인 다른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25 플러스 알파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금은.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복당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복당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바로 있었던 6월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에 공천을 해서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대구시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뭐 어디로 갈까 뭐 지역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강혜경 씨도 이미 이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뭐 이 지역도 돌려보고 저 지역도 돌려보고 대구가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대구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쭉 얘기를 하고 있다. 홍준표와 관련된. 예, 그래서 본인이 입을 열면 이제 정치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서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것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듣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자기는 명태균 씨와 별로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경남이고 권성동 대표는 강원도기 때문에 별로 인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성동도 한보따리다. 권성동도 한보따리다 얘기 나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좀 자제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경로를 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권성동 의원의 부인을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예, 내렸다. 예.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하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권선동 그 씨가 원내대표가 맹태균 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딱 던졌어요. 예.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호탄이 아닌가. 예, 이제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다음은 권성동 너야. 거의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예. 그래서 저 특검법을 가지고 명태균 특검법을 가지고 여당 자객법이라고 맞습니다. 했나 보네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뭐냐면 그 개사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거 때 개사과 논란이 있을 때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좀 자제해라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저 어디다 대고 자제하라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령을 내릴 수 없으니 그 부인 네. 권성동 의원의 부인에 대해서 아크로비스타 못 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 금지령을 내렸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나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녹음 번호는 없는데 줄줄 나옵니다. 권성동이 줄줄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저희가 계속 터뜨릴 겁니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개봉박도 예고 이런 그러니까요. 수준입니다. 예. 여당에서 보니까 보수 개멸법이니 뭐 지금 여당 자객법이니 그런 이유가 있나 보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관련 안 된 유력 정치인이 누구냐 여당 내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최근에 그 권성동 대표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할 테면 해보라 뭐 나올 게 있겠냐 이렇게도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서 더 나올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2달 정도 저희가 이제 이 진실규명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밝혀야 될 내용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뭐 너무 많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요거와 별건으로 이 계엄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관련된 특히 명태균 리스트 140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다 나오면 제가 보기에 의원님 두 분은 저희 취재편이죠. 고정 출연하셔서 매일 출연하셔서 이거를 해설과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오늘 무려 13분이나 의원님들 시간을 저희가 또 뺏었고요. 송구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어떠셨습니까, 의원님 오늘 첫 방송? 예, 뭐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새로운 정보도 또 역으로 예. 많이 얻어가는 아주 좋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저도 취재 편의점 와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정말 많이 그리고 재밌었어요. 예. 이 시청자들께서 되게 네. 막 정보도 많이 얻고 예.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끊임없이 정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발로 뛰어서 수많은 정보를 가져다가 의원님들께 분석과 해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